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하는 지식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 하나 바로 부동산 지식이 아닌가 싶어요. 나우지주에서 여러분의 부동산 지식을 한층 더 높여줄 특별한 코너를 준비했죠. 모르면 어렵고 알아갈수록 유익한 재미난 부동산의 세계 함께 하시죠. 김시원의 부동산 법률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가 참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은 되게 머리를 묶고 오셔서 또 다른 느낌입니다. 네. 자, 보는 라디오로 우리 수어 통역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 놀러 오시죠. 자, 지난 시간, 아쉽게도 시간이 짧아가지고 여러분께 다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농지법에 의한 이행 강제금에 대해 살펴봤는데, 작용을 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이행 강제금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 방법으로 농지 임대 수탁 사업이 있다라고 잠깐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농지 임대 수탁 사업, 잠시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네. 농지임대 수탁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1996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일 이후 취득한 농지 중 농지 소유자가 제촌, 작용이 어려운 농지를 네.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작용할 경작인들에게 빌려주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 하고 싶어도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임대 수탁 사업에 위탁을 하게 되면 농지주에게 어떤 혜택이 좀 돌아가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농지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농사를 본인이 직접 짓지 않아도 농지 처분 의무가 면제됩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 농지법 시행일 이후 취득한 농지는 경자 유전 원칙에 의해 소유자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며 네네. 개인 간 임대는 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지자체 적발 시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처분할 때까지 매년 납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랬었죠. 네. 그러나 이런 농지은행의 임대 위탁 시에는 동위탁 기간 동안 농지 처분 의무가 면제되므로 안정적인 농지 소유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혜택이 있네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 처분 의무가 면제된다라는 혜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네, 농지를 팔 때 양도세 절감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경작을 하더라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절감 효과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 위탁하게 되면 농지 소재지 시군에 살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그렇군요. 네, 즉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 위탁한 농지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보유 기간에 따라 6에서 42%의 일반세율이 적용받게 되므로 양도소득세를 합법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아주 크게 절감할 수 있겠는데요. 네, 관련해서 혹시 이제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농지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 두 가지 설명드렸고요. 세 번째는 어떤 혜택이 또 있어요? 네, 농지관리 부담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요. 관리의 부담이 줄어든다. 네. 공세와 임대 위탁 계약 체결 이후에는 임대차료 순환 및 임대 관리를 농지은행에서 책임지므로 농지 관리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령의 은퇴 농업인에게는 경영 이양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건 어떤 얘기예요? 네, 농사를 이제 직전에 10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 경영을 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74세 이하 농업인은 임대 위탁 시 임대료 이외에 경영 이양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이외에도 경영 이양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고령의 은퇴 농업인이겠네요. 이분들은 더 농사를 짓고 싶어도 사실 이제 못 짓는 부분이니까 이런 혜택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농지 임대 수탁 시 위에서 말한 네 가지 혜택 외에도 안전하게 임대료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단 5년 이상의 수탁 의무 기간과
해당 지역의 임차료 수준에서 협의하여서 임대료가 결정된다는 점, 그리고 임대료의 5%는 사업 수수료로 내야 된다는 점 꼭 인지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도 참고로 네. 여러분 별표 네,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지 임대 수탁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 이거 꼭 저희 적발되죠. 네, 여러분 양심적으로 이런 부분들 알아두셔야 되는데 농지 임대 수탁 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지 임대 수탁 모든 농지가 다 가능한 건가요? 과거에는 농지 임대 수탁 사업이 가능한 농지 조건으로 면적, 지역, 지구 등 여러 제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이는 현재 완화되어서 아래 4가지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목과 지역, 지구, 면적에 제한 없이 농지 임대 수탁이 가능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제외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 농지법 이후 취득한 농지, 즉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가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개발 예정지 혹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농지로 2년간의 영농 기간이 미경과된 농지. 네, 세 번째로는 주말 체험 농장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네. 네 번째, 2인 이상의 공유 지분 농지로서 공유 지분권자 전원이 농지 임대 수탁 등에 동의하지 않은 농지는 임대 수탁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함께 다 전원이 동의를 네. 할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도 네, 이렇게 4가지 제외되는 거 외에는 함께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농지 임대 수탁 사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어떤 절차로 신청할 수 있는지도 실질적인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아래의 절차를 통해 위탁하게 되면 이제 그 농어촌 공사에서는 임차인을 선정하여 연결하기 주게 되는데요. 네. 예, 농지를 위탁하고자 하는 농지주는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농지 소재지 또는 위탁자 거주지와 무관하게 본인이 원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본사 지역 본부지사에 방문 신청을 하거나 우편 신청, 농지은행 포털 이제 인터넷에서 위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농지은행 포털에서 자료실에 또 신청서가 마련돼 있다고 하네요. 네. 네. 자, 그리고요. 그 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이제 신청 서류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네. 네, 농지 임대 위탁 신청서.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농지은행 포털 자료실에 가면은 게재가 예, 되어 있고요. 게재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한 통, 그리고 통장, 그리고 세 번째로 등기부 등본 또는 인터넷 열람용 등기부 등본 필지별 각 한 통, 네. 그리고 부동산 종합 증명서 또는 인터넷 열람용 부동산 종합 증명서 필지별로 각 한 통씩을 가지고 네. 방문하시거나 아까 말씀드린 우편으로? 인터넷, 네. 우편 그리고 인터넷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좀 의외로 간단하겠네요. 네. 네, 자세한 내용은 농지은행 포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면은 아는 만큼 보이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제주도에서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 돌입했다라는 기사를 전해드렸었는데 여기서 특히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그런 사항들 있다면 좀 정리해 주시죠. 어떤 게 네. 있어요? 제주도에서 이제 2021년 11월 31일까지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하고 적발이 되면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 조치와 함께 고발할 방침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었는데요. 네. 네, 적발 내용으로는 당연히 이제 무단 휴경이나 농지의 불법 임대차, 그리고 요즘에 좀 성행하고 있죠. 이제 농막을 약간 개조하는 것들, 이제 그 면적 초과나 네. 아니면은 뭐 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뭐 신고를 안 하고 들어가는 농막 같은 경우, 그리고 성토에 대한 현황 조사, 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농지, 경자 유전 원칙 위반에 대한 사항까지도 다 이제 적발할 예정이라고 하니 네. 미리 준비해서 네.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농지 임대 수탁 사업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2021년, 그러니까 올해 11월 말까지 지금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집중적으로 지금 행정 조치와 함께 고발할 방침이라는 기사까지 여러분께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오늘 이 시간 끝나더라도 여러분 혹시나 또 궁금한 내용
내용 있으시면 계속 문의해 주셔도 되고요. 이외 부동산 법률 관련해서도 함께 해주세요. 자, 오늘의 농지 임대 수탁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할 건가요? 네, 부동산은 가격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뜻과 목적에 따라 시세, 호가, 네. 공시지가, 네. 감정평가액, 네네. 이렇게 등등등으로 이제 분류게 되는데요. 네. 그렇다면 대체 왜 가격의 종류가 이렇게 많고, 예, 이러한 다양한 부동산 가격의 종류에 대해서 네. 예,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아.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네.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기본적인 용어들인데 또 이런 내용들 잘 모르면 또 사실 모르고 지나가서 또 내가 뭔가를 좀 안 좋은 경우로 당할 수도 있거든요. 알면 더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접할 때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부동산 용어 같은 거 있으셔도 같이 보내주시면 같이 또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 가지 부동산의 가격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저도 진짜 시세, 호가, 공시지가, 감정평가액 등등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 제대로 의미를 몰랐던 것 같아요. 제대로 한번 다음 주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름처럼 시원하게 또 잘 부동산 법률 이야기해 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시원의 부동산 법률 함께 하셨습니다.